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Now they looking nervousl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fully. You can kick rock. 자정을 넘긴 늦은 밤, 절벽을 떠나 꼬박 이틀을 걸어온 남탄이 강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는 집을 보고 있노라니 고통과 절망과 분노가 어지럽게 뒤엉켰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많던 함정들이 전부 철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파낸 건가? 이미 집을 떠났나 보군. 입구에 매달아 놓은 살벌한 경고 문구가 무색해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뭐라도 단서를 찾으려면 일단 안에 들어가 봐야 했으니 혹시 모를 악마나 약탈자를 대비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거실에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며 사물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 여기저기 들쑤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놓인 붉은 소파가 이상하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른 가구와 다르게 움직인 흔적도 없어 보였고 지저분한 거실에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홀로 깨끗한 것이 대놓고 설치해 놓은 악마의 함정 같아 보였습니다. 멍청하긴. 이딴 것도 함정이라고 설치한 건가? 뭐라도 단서를 남겨줘서 고맙군. 그런데 이 소파 원래 붉은색이었던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하얀 소파가 피로 얼룩져 붉은색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깊게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에서 그날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탄은 나무창을 꺼내들어 지그시 소파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함정일 거라고 여겼던 예상과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파 틈 사이에 끼어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강철과 강철의 팔을 꼭 붙잡고 있는 딸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겨우 있다 이걸로. 한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던 남탄은 그것을 반으로 찢어 아이가 나온 부분은 소파에 그대로 두고 강철이 나온 부분만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도시재건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장비를 지키는 야간 관리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 구석진 곳에 앉아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하나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남탄은 정중하게 강철의 사진을 보이며 그의 행방에 관해 물었지만 다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귀찮은 듯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남자를... 그렇게 1시간쯤 묻고 다녔을 즈음 멀리서 남탄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다가와 되려 남탄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누군데 이 사람을 찾는 거죠? 이 남자에게 반드시 전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의 집에 다녀오는 길인데 집은 이미 비어있더군요. 집을? 강철 씨는 아무리 친해도 결코 집에 누구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당신은 이 도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의 집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그를 초대했기 때문에 나도 초대를 받았던 겁니다. 아가씨, 상황이 급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이 남자를 찾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부디 말해주세요. 여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이어 말했습니다. 강철 씨도 참... 도대체 이런 사람을 뭘 믿고 집에 초대했담? 당신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해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으니까 꼭 좀 돌아와 달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클리퍼라고 하면 알 거예요. 네,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주도록 하죠. 1년쯤 됐나? 그 사람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넋이 완전히 나가 있었죠. 뭐 이해는 가지만 몇 개월이나 집안에 틀어박혀서는 한 발짝도 집 밖으로 안 나왔으니 말 다 했죠. 평소엔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렸는지 다시 일터에 나와 며칠간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때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리 물어봐도 입도 뻥끗 안 하더군요. 그러다 배급받은 물품을 잔뜩 챙겨 들고서는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인사하더니 그대로 떠난 지 몇 달 됐네요. 어디로 간다고나 하는 말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나 참, 지금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쪽? 그래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남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화장하고 나온 뼈가루를 병에 넣어 매달고 다니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나는 그게 그런 건 줄도 모르고 병이 참 예쁘다고 달라고 했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고 보니 아이 엄마가 10년 전쟁 중에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도움이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구태여 가정사까지 듣고 싶지 않았던 남탄은 딱 잘라 인사를 전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클리퍼는 멀어지는 남탄을 향해 무어라 계속 떠들었는데 얼핏 욕설이 섞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남쪽이라 남탄이 아내와 딸을 묻고 떠나온 도시도 남쪽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야. 복수 따윈 하겠다고 거길 찾아 나선 거겠지. 무덤에 뭔 짓을 한다 한들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어리석은 놈.